금주는 바쁜 한 주였다. 업무량은 많았고 할 일도 많았다. 안양에서 안산 공장까지 약 25km 거리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했다. 요즘 내 업무는 설계하는 일보다 용접하는 일이 많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튀김기 탱크를 만들고 기름 정제기 탱크를 용접할 때면 아르곤 가스에서 나오는 파란색 강한 불꽃으로 두 철판이 맞붙어 하나가 될 때 왠지 모를 희열을 느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아침 9시가 넘어가면 공장은 어느새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덥다. 아침부터 퇴근까지 에어컨을 가동해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 열기는 견디기 힘들다. 일주일 동안 뜨거운 날씨와 싸우고 뜨거운 용접불과 싸운 후 금요일은 나에게 최고의 해방도, 탁구를 칠 수 있는 날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오직 탁구만 생각하고 싶은 시간이다. 2022년 7월 8일 불타는 금요리그를 마쳤다. 지난주 후기를 쓰면서 말했듯이 11점 1세트를 7점 1세트로 진행했다. 5판 3선승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주어진 3시간의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토너먼트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결과는 모두 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했다. 한 세트 11점이 아닌 7점제라 진행 속도가 빨랐고 2시간에 모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남은 1시간은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예선전 1등은 일명 구미호 백미정 씨다. 7승 1패를 했다. 1패는 김원희 씨에게 3대 0으로 진 것이다. 2등은 권호중 형님이다. 백미정 씨와 정재훈 씨에게 지면서 6승 2패를 했다. 3등은 정재훈 씨와 서경자 씨가 5승 3패로 동률이었다. 승점과 패점을 따져본 결과 서경자 씨가 이겼다. 본선전 1등은 구미호 백미정 씨였다. 1차전에서 정용기 씨를 이겼고 2차전에서 권호중 씨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다. 2등은 예선전 8등을 한 나이다. 1차전에서 정재훈 씨를 이겼고 2차전에서 김원희 씨를 이겼고 결승에 올라왔다. 백미정 씨와는 예선전부터 피가 말랐고 본선 결승에서 또 한 번 피를 빨리고 말았다. 백미정 씨에게 유일한 1패 그것도 3대 0이라는 세트 스코어를 안겨준 김원희 씨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나는 예선전에서 2세트를 따고도 3세트를 내주면서 패했다. 본선에서도 2세트를 잡아놓고 2세트를 내주었다. 양상이 예선전처럼 되었지만 듀스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했다. 힘겨운 승리였고 결승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었다. 백미정 씨에게 예선전 패배에 대한 복수 열전을 꿈꾸었지만 아쉽게 되었다. 두 번째 금요리그를 진행했다. 이 글을 쓰면서 대진표 상황판을 유심히 보았다. 모두 같은 오구이지만 각자의 색깔이 분명히 있었다.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상대가 지기도 했고 내가 이긴 상대에게 잡히기도 했다. 승패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 탁구를 치면서 대진표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 생각했다. 세 번째 금요리그부터는 탁구왕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이패드도 구입했다. 권호중 형님이 여러 번 보여주면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금요리그만큼은 무핸디로 진행하고 싶다. 정영식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시합에 나가고 싶다. 탁구 시합이 국가 간의 전쟁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와 군비를 따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런 식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합도 작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국가 간 시합에서 핸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이다.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탁구 수련 정도와 관계없이 시합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회원은 부당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레슨을 받거나 탁구장에서 운동할 때와 다른 경험은 다른 자리에 앉아볼 때 가능하다. 고정관념을 깨고 삼보와 대등하게 탁구를 칠 때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게 될 것이고 승패를 떠나 한 점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생각이 날 때 나는 좋은 게임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시합은 9명이 지원하면서 풀리그는 9인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호중 형님과 1시간 일찍 만나 몸을 풀었고 시합 준비를 했다. 다른 회원들은 7시가 되면서 모두 왔다. 지난주에 참석했던 회원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회원도 있었다.
경기 방식은 당분간 자주 변화를 줄 생각이다. 트라이 앤 에러의 연속은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도전이고 우리들 리그전의 도전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엑설런스이다. 이 책은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에 대해 쓰고 있다. 첫째 열린 마음, 둘째 자기 성찰, 셋째 공감, 넷째 의지, 다섯째 리더십, 여섯째 평정심, 일곱째 민첩성, 여덟째 웰빙, 아홉째 공명. 이라고 쓰고 있다. 나는 9가지 항목을 보면서 모두 내 안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주 명료하게 표현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으로 습득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미덕이나 탁월함을 가졌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바르게 행동하면 미덕이나 탁월함에 다가간다.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개별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나는 우승으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는다. 내가 매년 더 발전하느냐가 성공의 척도이다. 말했다. 역시 탁월함은 좋은 습관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성취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더 쉽게 만들진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엄청난 성공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낸 후의 성공은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미국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릿은 불굴의 의지, 열정, 끈기, 근성, 투지, 기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릿은 지능, 출신, 재능, 인맥, 돈을 포함한 모든 성공 요인을 이긴다. 라고 했다. 그녀는 테드 강의에서 그릿은 장기 목표를 위한 열정이자 끈기입니다. 그릿은 견디는 힘입니다. 그릿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더 나아가 몇 년 동안 미래 계획을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금요리그가 그릿을 키우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시험하는 장소이길 소원한다. 느낀 그대로를 표현하고 생각한 그대로를 과감하게 도전하는 꿈이 현실이 되고 생각이 몸으로 실현되는 리그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정욱 씨가 토너먼트를 하면 양말이라도 선물이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했다. 나는 안 한다고 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선물을 대신하길 원한다. 나에게 탁구 친다는 것이 보상이고 기쁨이다. 백미정 씨가 내가 달았던 댓글에 대해 물었다. 마수거리, 사전적인 뜻은 상업적인 행위에서 첫 이득이라는 표현이고 다른 말로 마중물이라 표현한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백미정 씨가 화 쪽으로 깊이 박아 넣어 리시브를 못하게 하는 물과 같은 것을 말한다. 결정적인 한 방, 상대의 길을 죽이고 승기를 나에게로 돌리는 기막힌 한 방, 오늘 나에게 필요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시합은 돌아올 것이고 그대와 나는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릴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 떨고 있니? 너도 내가 두렵지 않겠니?